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라인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석유화과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라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에틸렌 스프레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케미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기초 소재, 그리고 첨단 소재, 정밀화학 소재, 그리고 전지 소재 구분으로 좀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기초화학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 에틸렌이라는 것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틸렌을 활용을 해서 이 기초 소재, 그리고 첨단 소재, 정밀화, 심지어 2차 전지 동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에틸렌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에틸렌 같은 경우는 석유를 열 분해하면은 이 나오는 부산물이 있거든요. 이 나프타라는 것인데, 이 나프타라는 것을 좀 다시 열 분해해 본다면 여기서 에틸렌, 그리고 뭐 부탄 뭐 등등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틸렌을 또 화합을 하면 산화에틸렌, 에틸벤젠, 염화에틸, 에탄올, 뭐 폴리에틸렌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뭐 필름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페인트, 2차 전지 동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원유 가격, 나프타의 가격, 에틸렌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나프타의 가격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 이 에틸렌의 가격도 더 비싸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예멘 후티 반군 홍해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원유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나프타의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이 485달러에서 지금 한 600, 한 700달러 가까이 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는 726 그때 가격대에서 지금은 한 820달러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에틸렌 가격 같은 경우 나프타의 가격만큼은 이 급격한 상승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정부 중도로 상당한 석유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공장 가동력을 높여왔었는데, 그래서 이 에틸렌 생산 능력이 한국의 4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공급량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세계 각국에 공급을 하면서 에틸렌 가격 상승은 좀 더디게 올라가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를 보면은 지금 200달러도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보통적으로 나프타와 에틸렌의 가격 차이가 이 300에서 400달러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나프타를 수입을 하고 에틸렌을 생산을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다라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프타 에틸렌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른 이 수익 구조 변화가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이 에틸렌의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에틸렌을 활용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될 것인데, 이 뜻은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작년 4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3.3%였어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3분기에 비해서 좀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 4분기 미국 정제유 수요도 상당히 증가세를 좀 보일 수가 있죠. 이는 소비의 증가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었던 이 상황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슬슬 나오고 있는 말이 금리 인하, 연말에 뭐 금리 인하라는 말이 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았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진 경기를 부양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 세계 경제가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타파해 나가고 안정적인 소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의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2.6% 정도 상승이 나왔고 지금 멀리 좀 보자면 2021년도 때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 오늘 살짝 좀 4월 19일 기점으로 좀 살짝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반등을 보이려면 이 부분까지는 좀 돌파를 해 주어야 좀 상승 추세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60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의 레인지 가격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면서 3차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 한다면 다시금 신저가 52주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현재 많이 하락한 만큼 매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겠죠. 이 거래량과 함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매물에 좀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달 사이에 매도 중에 있고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42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개인은 반대로 또 매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이하게 기관 같은 경우 연기금 빼고는 한 달 사이에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기관마저 만약에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조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